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10시 뉴스 사랑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4분 정도 조금 일찍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9시 저희 방송 쭉 보다가 이렇게 또 10시에 들어왔는데 9시 방송을 보면서 오늘 10시 방송은 정말 내가 방방 띄워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제가 힘을 좀 팍팍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는 여러분께 진짜 힘을 확 주는, 네, 좀 방방 뜨는 방송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사실 방송은 시작할 때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방송 기다릴 때 어떤 분이 문자 이 댓글 주신 거예요. 방창혜님. 이제 방창혜님 혹시 이 방송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 제가 저희 더 체험 견과류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지금, 아까 주셨던 내용을 좀 보니까 덤블비가 걱정이 된다. 덤블비가 걱정이 된다. 큰일 났다. 이 사람 이제 결국 이 사람도 지금 뭐 머리가 벗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덤블비의 머리까지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이 많은 사랑방의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9시 방송에서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이제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내일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또 어제 저희 뉴스엔진 팀과도 미팅을 좀 했는데 팩트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넉넉히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말씀하신 대로 더 경우 있었고 예의 있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6월 초부터 개편에 대해서는 7월 개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을 보면서 얻는 게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의 시간이 길었고 7월부터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걸 5월, 6월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예,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ACHIA님, 윤석만님 만나서 섭섭해요. 저도 섭섭합니다. 저도 좀 섭섭하지만 9시에 또 윤석만 논설위원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성만TV 거기서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 들으시면서 우와 다행이다. 나도 배우는 게 너무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성만TV가 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클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기대와 확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뉴스엔지가 엔진이 지금 7월 달에 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차차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정의롭고 품격 있는 합리적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방송의 취지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방송할게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낙연을 지지하니 뭐 극우 방송이 됐니 그런 건 뭐 그냥 뉴스 엔진이 싫은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그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님께서 갑작스러운 통보와 무경우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비판도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편에 대한 시간은 정해 놨었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서 늦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희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네. 성만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대를 성만TV로 많이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통통라운지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와이즈님인가요? 뉴스 엔진 똑똑이해라 지켜보고 있다.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동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레이스 L님, 윤석만 방송 너무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네, 뉴스엔진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도 영광이었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김민석 그 후보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였죠. 네, 이틀째였는데, 파행으로 끝이 났어요. 자료 제출이 없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정회를 했고, 정회를 한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냥 파행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후보가 12시까지 본인이 제출을 약속한 핵심 자료를 내지 않았다. 자료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청문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라는 입장이고요. 또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속개를 못하고 있다. 예, 계속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국민의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문회는 연장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황당했던 건 김민석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 자료를 내지 않은 건 김민석 후보죠. 그리고 민주당은 쉴드를 쳐준 거죠. 뭐 민주당도 꼴보기 싫었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저러한 그 오만한 태도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더 이거는 가관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김민석 후보의 발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런 상태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요. 자, 본인은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를 다 내려고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야당 의원이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왜 마지막에 냅니까? 본인이 내기로 한 12시에 다 내면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지금 웃으면서 저렇게 나가는 모습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뻔뻔한지. 자, 그래도 민주당은 하겠죠. 네, 하겠죠. 네, 민주당은 6월 4일까지 총리 인준 절차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준하세요. 네, 인준할 거고 인준해야겠죠, 그들은. 그리고 뭐 서울시장에 나오니 많이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요. 네, 이번 일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 또 민주당의 이번 오만한 총리 후보 인선의 이 모든 과정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아님, 김민석 구차한 변명입니다. 이거는 구차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만하지 않나요? 본인이 자료를 안 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검증할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 이거 지금 진행을 못 하잖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료를 마지막에 다 주려고 했는데 안 와서 못했다. 참,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만하고 뻔뻔하다. 이러나 저러나, 네, 이러나 저러나, 뭐, 나는 총리 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 것 같아요. 정기님, 김 담아내기가 됐어요. 네, 김 담아내기는 정말 안 됩니다. 아휴, 그러니까요. 일단 입이 아프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우리 배추 얘기 좀 해야죠. 배추 얘기 좀 할게요. 자, 위대한 18년의 백수 김민석. 자, 이분이 지금 투자의 귀재가 됐어요. 정말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위대한 백수냐, 찌질한 사위냐, 여기 하나 더 붙여서 투자의 귀재 김민석. 네. 자, 미국 유학 시절 후원자 강모 씨,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까요? 강신성 씨. 에게 다달이 받았던 450만 원에 대해서 배추 농사 투자금을 돌려받은 형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투자는 2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2억을 투자를 하면 다달이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신성 씨도 증인 채택을 얘네들이 안 해줬어요. 예. 정말 핵심적인 증인이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증인 채택 안 해줬어요. 음. 배추 농사를 1년 12당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프레스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국회 연설 왔네요. 아니 뭐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시겠죠. 네. 좋은 나라님, 니들이 날뛰고 해봐야 나는 나대로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이웃나라 공주님, 저도요 배추 농사를 배우고 싶네요. 이득을 챙기고 원금을 다 받고 이런 글 주셨고요. 네, 사야님. 배추 농사로 김치 공장을 차렸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아, 이거 제가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오셨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마이크를 내려놓고 배추밭을 알아보러 다니겠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어제 김정혁 전 최고 오랜만에 뉴스엔진 오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우셨고 기쁘셨죠? 네,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제일 웃겼던 네, 게, 어떤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네, 그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세 가지. 아니,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추밭 농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도 네, 있겠지만, 네. 거기서 만약에 그 투자를 해서 그 정도 받으려면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야, 이거 아닙니까? 얘기 좀 할게요. 일단 2억 정도를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는데 네. 월에 450만 원씩 배당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몇 프로예요, 그게? 그럼 저 일에 네, 45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4,500만 원에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900만 원을 더하면 5,400만 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에 네, 10%면 2천만 원인데 20%면 4천만 원이고 네. 그럼 한 30%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투자의 규제예요, 보니까. 아니 도대체가 2억을 배추밭에 투자해서 그 연 야. 이율로 그러니까 나중에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 20한 5%에서 30%까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네네. 아니 도대체 이런 화수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내려놓고요. 마이크를 끄고 저는 이제 배추밭을 네, 제가 찾아서 떠납니다. 야, 아, 이거 해야지. 아, 사야님. 고랭지 배추를 위협하는 민세네 배추. 아, 고랭지 배추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추 농사가 잘 됐나 싶은 생각도 들죠. 예. 사야님, 그 배추로 김치를 담으면 맛있을까요? 그 배추 저도 한번 맛을 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배추로 하여튼 450을 벌었다. 하여튼 투자의 규제냐?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위대한 백수냐, 찌질한 사위냐, 투자의 규제냐. 지금 3중 선택 하나인데, 하여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저는 단연컨대 투자의 규제다. 네, 투자의 규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제 우리 김종현 전 최고위원 오셔서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우셨나 봐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4시 방송을 오랜만에 해서 또 방송이 있는지도 네,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또 여러분들이 방송하셨네 하면서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패널이시니까 네, 어제도 하여튼 여러분들 뉴스엔진 김종현 전 최고 다시 오셔서 너무 속이 시원했다 이런 분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우리가 배추 얘기까지 하고 다음 기사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전부터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소환에도 불응을 했고 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체포영장이 좀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기각됐어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특검에서는 이거를 자신의 그 목적을 소기에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그 상황 보니까 이거죠.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행보가 브레이크를 걸렸다라기보다는 손 안 대고 코 푼 셈이다.
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쭉 보면서 조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자,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파면이 되는 그 시점에 소환 조사했었던, 네, 파면이 되기 전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소환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오라고 우편을 보내도 우편물 수령도 안 했고요. 체포조가 가서 집까지 투입이 돼서도 경호원들하고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종혁 전 최고는 그런 논평을 했었죠. 공권력과 공권력을 대치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순순히 조사에 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어, 안 오면 잡으러 간다. 우리는 안 봐줘라는 걸 그냥 선전포고를 딱 해버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로 가겠다. 예.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품력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뭐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뭐 체포를 하지 않아도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잡아올 수 있었던 네, 자기 발로 올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윤석열은 왜 안 잡아가요? 김용현은 구속됐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체포보다 더 중요한 건 조사겠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 구속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이슈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토님, 특검 조사관이 윤석열 특수통 바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다 파악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예,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난초님, 뉴스엔진 4시에 김종혁 님이 돌아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에드리퍼님, 그냥 나가주세요? 아, 왜요? 왜 누구 보고 또 나가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방송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원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에드리퍼 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출석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온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서 냈던 메시지가 아니 조사받으러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필요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기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받으러 온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구나를 스스로 알 겁니다. 이젠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에는 네,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토님, 김종혁 최고위원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도널드 트럼프 1946님, 아 그래요? 아이디와 그 프로필 사진이 약간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트럼프일 것 같은 느낌. 3번의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28일 특검 거부하면 영장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음.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갈까요, 감독님? 그쵸.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거 있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발부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제 저희가 뉴스엔진 티키타카 쇼에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했던 발언, 제가, 발부가 되지 않고 기각되고 난 뒤에 보니까 또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이 소환 조사를 요청했을 때 2차례까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3차례가 이제 거부됐을 때는 체포영장 나오는 거는 그 시간 문제거든요. 그 네. 절차적으로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특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본인들은
특검의 존재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요청해봤자 어차피 안 나올 거를 전제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특검도 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이 이거 절차적 문제가 있다. 네. 특검이 발족한 다음에 특검도 2번이나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해봐라.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네. 체포영장 청구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응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발부를 하는 거죠. 황교동님 글 보면서 또 제가 배추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배추 농사를 지을 겁니다. 미치겠다. 이게 제2의 엔비디아가 배추 농사로 이어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제가 빵빵 터집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배추 농사를 지을 것이다. 전 국민이 더 먹을 수 있는 배추 농사를 지을 것이다. 제2의 엔비디아가 과연 배추 농사로 진행이 될 것인가? 네. 제가 언젠가 방송하다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를 뛰어넘는. 미치겠다. 네, 이순옥님, 나라 망친 윤석열, 김건희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글 주셨는데요. 나라도 망쳤고 보수도 망쳤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픕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주말에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하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 이어서 갈까요?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네. 보석을 받았으면 정말 열흘이라도 밖에 나왔다니까요. 지난주에 그 조건부 허가 보석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왔으면 지금까지 밖에 있다니까요. 그게 열흘이지만, 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열흘이라도 나와 볼 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큰데 지금 후회하고 있을걸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구속영장 다시 발부돼서 지금 오늘부터 다시 6개월 구속이에요. 지금 그 시간, 조건부 허가에 보석 열흘이라도 내가 밖에 나올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저번에 어제였나요? 그저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김용현이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어차피 내란 죄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 개업 2인자였는데 그냥 나와서 길게 산다 생각하고 병원 가서 전체적으로 검진 받고 약 먹을 거 있으면은 약 처방도 좀 받고 가족들과 시간도 좀 보내고 그렇게 좀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나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엄청나게 뼈저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서 어쨌든 오늘,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넘어가는 자정이니까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네. 풀려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왜냐면 26일 자정까지가 구속 만료 기간이니까. 근데 바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석방은 물 건너갔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1심 재판 쭉 이어서 가면 그것도 이제 6개월 안에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형이 확정이 될 거고 1심형 확정된 것 기준으로 해서 사실 뭐 실형이 나오지 뭐 지금 풀려날 가능성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3심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건부 석방이든 뭐든 보석 빨리 받고 한 열흘이라도 나왔다 들어갈 걸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윤님, 가족들도 반기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걸 주셨는데, 그래도 가족들은 또 마음이 다르겠죠. 네.
애드리퍼님, 김용현, 배추를 먹고 싶었나? 요즘에 여러분 계속 오늘 방송은 기승전 배추로 가는 거예요. 기승전 배추? 네, 리아님, 머리가 모자라는 김용현인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는데, 하여튼 본인도 굉장히 네,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는 며칠이든 간에 나올 일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그 주변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뒤돌아보고 뭐 얘기하는 건 얼마나 쉬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한 일을 계속해서 변호인단이 잘 하고 있는지,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러한 고집을 꺾지 못해서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전략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민폐 없는 자유님, 그냥 싹 다 잡아넣어라! 이런 글도 주셨고요. 노을님,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나봐요. 배추 농사 짓는 농민들, 분통 터지는 궤변입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이지훈님, 자통당의 그 변호사들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뭔가, 뭐, 욕계리만 봐도 알지만, 예, 하여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근에 있는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배추는 김민석, 나는 당근이나 무 알아봐야겠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배추 얘기만 하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해도 기승전 배추.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에 대한 얘기도 좀 이어서 갈게요. 이번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중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가장 이제 어 빼기 어려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발부가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이슈가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 이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이 있었던 바로 전날, 예, 바로 전날 12월 2일 비상계엄 하루 전입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서 비화폰을 지급을 받은 다음에 노상원에게 이 폰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계엄이 일어난 후 이틀 후죠. 이틀 후에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양모 씨, 네,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같은 사안이 아닌 다른 별건으로 구속할 수 있는 이슈를 딱 찾아서 바로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요 시간에 진행을 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용현은 다시 구속이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여전히 네,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사를 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또 김건희 씨는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우울증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아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건희 씨가 정말 조사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인지 또 의사들한테 뭐 진단서라던가 소견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제3자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주치의는 무슨 죄입니까? 예. 그 계속 너무 무게를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냥 알아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의사는 만약에 우울증이 심해서 조사받기 어렵다라는 글을 써주면 또 뭐가 될 것이며 안 써줬을 땐 또 뭐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국민들의 이제 시선을 끌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알아서 어차피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16명
16개 혐의에 지금 8명의 부장검사급 특검이 8개의 팀을 짜서 2개씩, 네, 수사가 들어갑니다. 조사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의사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가서, 네,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이볼님, 멀쩡하다가 수사하면은 죄다 아픈 거 꼴값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님, 반갑습니다. 산다는 것은님은 제가 아이디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고랭지 배추를 심으러 합시다. 한다 됐다님, 그게 아니라요. 아산병원 의사 중에서 김건희 라인이 있대요. 어딘가 다 있겠죠. 네, 어딘가 김건희의 라인도 있겠고, 어딘가 반 김건희의 라인도 있겠죠. 예, 그거는 글쎄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예, 수사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체포하고 구속하고 재판받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지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경호처도 어떻게 보면 잘한 건 없지만 또 싸그리 욕먹을 일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입장 표명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또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프레스토님,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데 웬 우울증? 지금은 그 권력을 이렇게 막 휘두르지 못하니까 우울증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 좀 이어서 할까요? 여러분들, 그 건진법사 얘기 아시죠? 예, 김건희 씨 측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고가의 물건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뇌물성, 뭐 청탁의 선물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 선물을 전달한 게 지금 통일부 지도부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사안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통일부가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안에서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더 큰 폭로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측에 선물을 전달한 게 지금 한 본부장이에요. 네, 모 본부장이라고 얘기할게요. 모 씨는 아닙니다. 모 본부장입니다. 네, 이 모 본부장이 수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통일교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통일교에서 이 사람 단독 행위야, 혼자 한 행위야, 일탈행위야, 개인의 일탈이야 하면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모 본부장은 이거 통일교에서 나를 잘라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통일교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징계다, 징계를 해서 이렇게 내보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에서 이제 이 모 본부장 때문에 하나 이렇게 삐걱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됐냐? 즉 통일교와 통일교에서 출교를 당한 모 본부장 사이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내용 증명을 일단 보냈대요. 이 모 본부장이 통일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징계 결과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라고까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 통일교는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 모 본부장은 통일교 윗선이 지시해서 내가 했고, 근데 나를 출교시킨 것은 이건 꼬리 자르기고, 내가 수사를 받게 됐으니 내가 수사받으면 다 가서 얘기하겠다. 여기까지가 온 상황.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싸우게 되면서 특검팀은 또 한 번 손 안 대고 코 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게 맞는지는 이제 특검팀에서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예,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한나됐다님, 통일교는 김건희와 공범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엄청난 변호사비를 대주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신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김건희 씨와 공범이라고 인정하질 않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와 선을 긋기 위해서 지금 그 선물을 전달한 사람을 출교시키고 선긋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보수를 박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본인도 보수를 뽀개버리고 국힘당 뽀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수를 박살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번에는 통일교를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네, 조사받을 거 다 조사받아야죠. 그런데 어쨌든 어디만 갔다 해서 손만 댔다 하면 그냥 마이너스에 손이 되고 무언가를 뽀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요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지도부와 지금 이 선물을 전달한 심부름을 한 모 본부장이 분열을 했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특검 쪽에서는 누가 맞는 말 하는지 그냥 수사하기 조금 더 편해졌다? 예, 라는 정도로 네,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음. 자, 평택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예요. 여러분들 평택 의혹 아세요? 예. 어제 저희 뉴스엔진에서도 요 내용 잠깐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요게 얘기가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사건은 김건희 씨, 김건희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연루됐다고 지금 의혹이 나온 것. 요게 지금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성철 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씨가 좀 메이저가 아닌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딱 좀 메이저급 언론에 가서 떠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장성철 씨가 지금 메이저급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다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호 세 명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자, 사건은 2022년 6월 1일, 네, 6일 지방선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일 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국민의힘 후보에 지금 공천 개입을 한 게 김건희 씨가 아니냐라는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 그때 당시에 당대표입니다. 그때 동안 평택시장을 해온 사람은 공재광. 이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래요. 뭐 평가도 괜찮고 그 지역에서는 뭐 좀 괜찮은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재광이라는 사람을 날렸어요. 날리고 난 다음에 최호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근데 요 과정에서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공재광이라는 사람이 평택시장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평이 좋은데 이 사람을 날리고 앉게 된 사람이 최호, 경선을 했을 때 5등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경선 5등을 결국에는 공천 줬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평택이냐? 왜 평택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를 좀 볼게요. 자, 김건희 씨 집안이 평택시장 이 선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로 선라이즈라는 회사에 주목을 합니다.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뭐냐면 정식 회사 이름이 선라이즈 FNT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지금 편의상 선라이즈라고 부를게요.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뭐냐면 평택에 있는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래요. 수입 가공업체. 그러니까 평택항에 지금 농산물 수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여기. 그리고 그냥 농산물을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한 뒤에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 회사. 여기가 선라이즈. 네. 이게 평택에서는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회사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근데 이 회사가요,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세관에 있었던 세관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그들이 만든 회사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관하고의 관계가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조계에서도 정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세관에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고 평택에서는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회사 선라이즈.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근데 이 선라이즈가요. 고관세 품목, 그러니까 관세청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되게 빠삭하게 잘 알 거 아니에요. 선라이즈가 고관세 품목들을 많이 수입을 했대요. 그게 뭐 녹두, 콩나물, 생강, 마늘, 콩 요런 것들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을 했을 때의 관세와 그냥 팔려고,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고 수입만 해서 팔려고 했을 때의 관세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가공을 해서 팔겠다라고 해서 10%대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서 수입을 하고 이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을 시키는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도 하나 붙습니다. 예. 요런 회사가 하나 있다. 음. 그리고 이 회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선라이즈를 통해서 뭐 마늘인가요? 예. 그거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들어왔다. 거기에 지금 김건희 씨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 요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들어가거나 조사해서 밝혀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취재한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김종익 전 최고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보가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거 딱 여쭤봤거든요.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시면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서 밀수 얘기 되게 많이 들리던데 혹시 그 내용 들은 거 아, 있으세요? 평택에서 벌어졌다는 뭐 그 얘기 예, 예. 말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밀수 얘기가 계속 그 들리던데. 장모 최은순 씨가, 네. 최은순 씨가, 이거는 근데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장성철, 네. 장성철 평론가가 그분이 뭐 여기저기 나가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평택에서 뭔가 장모 최은순 씨가 어떤 무슨 업체,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 업체인가 이걸 인수를 해서 네. 이 농산물 수입 업체가 뭐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뭐 마약 제품 같은 게 뭐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 뭐 양귀비인지 무슨 네. 뭐 마약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이야. 그런 주장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일각에서는 이게 분명히 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어서 뭐 이게 사실이라면 뭐 조만간 터지겠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수사가 됐다건가 수사 결과가 나와서 얘기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취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는 있습니다. 조금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이슈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왜 그동안 하고 있었던 시장을 제치고 경선 5등한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가?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실제로 가공 목적으로 수입을 해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한 뒤에 폭리를 취했는가? 요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김건희 씨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레스토님, 아무리 김건희 가족이 돈에 미쳤다고 해도 마약을 밀수하겠어요? 사실 저도 저 생각이거든요. 네, 저도 저 생각인데 뭔가 의구심이 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만간.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하게 돼요.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터져도 어떠한 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게 참 웃을 일인지 울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용되거나 악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또 애드리퍼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주셨네요. 대한민국에 마약이 설치는 걸 보면요. 하여튼 누구든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설마 우리나라에 마약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뭐 던지기 이런 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많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였죠? 이철규 의원의 아들, 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 던지기 이런 거 하다가 걸릴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약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뉴스 엔진, 네, 저희가 뉴스 사랑방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 방송도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방송, 네, 오늘 목요일이죠? 감독님, 오늘 오후 방송 안내 좀 띄워주세요.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하는 네, 1시 티키타카 쇼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종근 평론가가 원래는 수요일에 오는 분이시고요.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목요일에 오는 분인데요. 어제 오늘 하루만 바꿨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 함께 했고요. 오늘은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네, 1시에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네, 저희가 그 7월부터는 개편을 저희가 해서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변화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좀 안내를 제가 뉴스 사랑방에서 쫙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요일 방송. 예, 토요일 방송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뉴스 엔진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하 빌딩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하 빌딩이요. 되게 좋아요. 네, 저희가 여기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정치인분들을 많이 패널로 모시고 싶어서 여기로 잡았고, 국민의힘하고 도보로 뭐 3분, 4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국회도 바로 길만 건너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패널분들이 오시기 좋은 자리로 여기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건물이 되게 좋은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주말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주말에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참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저희가 한 6대? 5대인가요? 이렇게 돌리고 조명도 이렇게 짱짱하게 있고 하니까 너무 더워요. 발열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돼서 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널분들이 오시면 그냥 막 웃으면서 얘기는 하시지만 이 몸에 땀을 철철 흘리고 방송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핫한 한여름에는 방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토요일 방송을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너무 아쉽죠? 저도 아쉬운데 패널분들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땀이 막 등에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너무 더워요.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에 네, 방송을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에어컨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사무실 요 스튜디오를 크게 쓰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중앙 냉방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무더운 여름 주말에 어떻게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방송을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 고르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또 7월 달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예, 집중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방송의 퀄리티를 높이고 또 방송 이후에 저희 컨텐츠를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겠지만, 네, 여러분들, 하여튼, 예,
이해해 주세요. 이동식 에어컨 사야죠. 이거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예. 창문에 걸어서 뭐 하는 에어컨 같은 거 다 확인을 했는데 이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 사무실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뭐 다 알아봤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사야죠 하셨는데 저희가 다 알아봤고요. 또 선풍기를 돌리세요 하시는데 지금 여기 선풍기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선풍기 6대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네, 프레스토님, 김영주 의원님 단독 방송 요청합니다. 글 주셨는데요. 금요일마다 나오실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티키타카 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볼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정리하고요. 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라서 여러분들 또 많이 실망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너무 속상하고 보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만TV에서 9시 방송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위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회로 성만TV가 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32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아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